안녕하세요. 박수영입니다. 요즘 제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근데 저만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 직원들도 시간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교육 시간을 잡거나 회의 시간을 잡을 때 직원들이 다 참석을 못해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동영상으로 한번 직원 교육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의 주제는 협업입니다. 네,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하니까 좀 어색하네요. 그래서 협업을 어떻게 하면은 좋을까, 그리고 협업을 왜 하는 건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약간의 숫자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1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1이고, 그리고 제가 협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또 1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최대 3사람이 일을 한다고 할게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직원이 일을 하는데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부동산도 여러 명이 같이 일을 하게 돼요. 뭐 토지를 찾는데 토지를 찾는 사람이 있고, 토지를 또 파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개발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 사람이 일을 하게 되는데, 내가 박수영 사장님이랑 일을 하게 되면 박수영 사장님은 더 능력이 좋으니까 2라고 할게요. 그리고 다른 직원은 또 1이고, 그러면 3사람이 일을 하는데 결과는 1 더하기 2 더하기 1은 4. 그리고 여기 위에는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잖아요. 그럼 최대값이 3하고 4예요. 근데 여기서 어떤 효과가 있냐면, 더하기는 어떤 이제 협업을 하는 사람들끼리의 어떤 내용이잖아요. 근데 나보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곱하기 능력이 있어요. 이제 멘토라 그러죠. 나에게 멘토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곱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1 곱하기 2는 2잖아요. 그럼 더하기 1은 최대값이 3이잖아요. 오히려 멘토랑 일을 했는데 3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뭐야, 박수영 사장이 쫓아다니까 더 돈이 안 되네. 그쵸? 그래서 박수영 사장님을 쫓아다니는 게 돈이 더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도 직원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밥 먹을 때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 내가 존댓말 안 할게, 그냥 말을 좀 편하게 해야지 교육이 잘 될 것 같아서, 아 이거 뭐 니들이랑 같이 해봤자 내가 손만 더 가고, 아 더 힘들어. 또 관리자가 되신 분들도, 중간 관리자나 이렇게 최종 이제 사장이 처음 되신 분들이 많이 느낄 거야. 아 혼자 하는 게 더 편하고, 아 그냥 같이 하면 일이 더 힘든 것 같아. 오히려 결과가 안 좋은 것 같아. 이런 게 이제 요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기 개발이 없어서 그래요. 자기 개발이. 만약에 내가 1이 아니고 2일 때는 좀 달라요. 2 더하기 2는 2 더하기 1 할 때는 5잖아요. 그쵸? 그리고 2 곱하기 2 더하기 1은 2, 4, 5죠. 똑같은데요? 예, 결과치가 이제 똑같이 나오죠. 예, 내가 자기가 1만큼 자기 개발을 한 거예요. 내가 자기 개발을 했을 때. 예, 내가 자기 개발을 해놨을 때는 내가 멘토와 같은 어떤 능력을 가졌을 때. 그러니까 박세웅 사장과 내가 어떤 분야에서 같은 능력을 가졌다라면은 같은 결과치가 나올 수 있다. 근데 솔직히 뭐 내 자랑은 아니지만 같은 능력을 갖지 않았죠. 2 곱하기 내가 예를 들어 3이 내가 4야. 능력이 그 더하기 1을 했을 때는 2, 4, 8 더하기 9죠. 근데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4 더하기 1은 6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의 자기 개발을 해서 능력치를 가지고 멘토와 일을 하게 되면 최대 9에서 최소 6의 성과를 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더하기와 곱하기의 차이는 어떤 멘토가 지시한 상황에 대해서 얼마만큼 잘 따라오느냐. 그러니까 멘토가 도와주는데 얼마만큼 잘 따라오냐에 따라서 곱하기가 될 수 있고, 아 근데 멘토가 진짜 지시한 상황만 한다던가, 지시한 상황도 제대로 안 한다면 오히려 결과값이 3으로 떨어진다던가, 최대의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6의 결과밖에 안 나온다. 그리고 여기 계속 뒤에 1이 붙잖아요. 더하기 1이. 이게 뭐냐면 나와 협업을 하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멘토와 일을 하는데 또 나한테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봐봐요.
더하기 1이 항상 곱하기보다 뒤에가 있을 때는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근데 다시 한번 짜볼게요. 1 더하기 1 곱하기 5는 어떻게 되죠? 내가 능력이 별로 없어. 그럼 나와 능력이 비슷한 사람을 가지고서 하는 거예요. 왜냐면 박수영 사장이 요구하는 사항이 너무 많으면 나와 능력이 비슷한 사람과 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럼 2 곱하기 5는 10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근데 1 더하기 곱하기 그러니까 1 곱하기 5 더하기 1. 그러니까 5 더하기 1은 6이죠. 이게 왜 결과값이 차이가 나냐면 봐요. 내가 빨리 상대방한테 전달을 해야 돼. 박수영 지시사항을. 1 더하기 1이 되려면. 그러니까 2를 만들어 놓고 5를 곱하면 10인데 일단 내가 마음이 급한 거야. 우선 일에 대한 우선순위가 없어.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하라 그랬는데 내가 급하다 보니까 그 일은 좀 이따 할게요 하고 나 혼자 먼저 일을 했어. 내가 급한 일을 먼저 했어.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과장님이랑 일을 하세요. 실장님 어떤 과장님이랑 일을 하세요라고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해놓고 내일부터 했어. 오늘 하루를 내일 하느라고 소비를 하고 내일 모레 하려고 그 일을 한 거야. 그러면 하루는 1 곱하기 5 더하기 1이 된 거죠.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한 명이 대기하고 있는데 내일 하느라고 그 일을 못 한 거야. 그래서 난 5의 시너지만 가진 거죠. 근데 내가 알겠습니다 하고 그 과장님한테 빨리 전달을 했어. 그럼 그 과장님이 그날부터 그 일에 대해서 같이 해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내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동안도 그 과장님이 그 일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그 다음 날엔 또 다른 일을 할 수가 있고 또 박수영 사장한테 또 다른 일을 지시받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일에는 순서가 있다라는 걸 좀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멘토랑 먼저 한다든지 어떤 급한 일을 먼저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을 먼저 기록하고 내가 내일을 도와줄 사람들한테 먼저 전달을 하고 그리고 내일을 진행하다가 그 일을 중간중간 체크하고 그 다음날 또 다른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개발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1일 때랑 2일 때랑 3일 때가 굉장히 달라요. 내가 3일 때는 이제 내가 자석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멘토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3 곱하기 1 더하기 1은 얼마죠? 네. 5죠. 그쵸? 근데 내가 3일 때 1 더하기 1 한 사람은 2 하면 6을 만들어냈었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한테 지시해서 내가 협업을 잘 해야 된다. 어떤 지시를 분배를 해주면 내가 6의 효과를 낼 수가 있죠. 그쵸?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박수영 사장을 만나서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3 곱하기 4 더하기 1이 되니까 3, 4, 12, 13의 효과를 낼 수가 있고 내가 어떤 사람과 협업을 나보다 좀 못한 사람과 협업을 한다. 나보다 아랫사람과 협업을 해도 3 더하기를 한 다음에 곱하기 4라면 4, 4, 16이 될 수가 있죠. 박수영 사장을 만났을 때. 그러면 최대 16. 예. 내가 자기 개발을 한다면. 근데 내 자기 개발이 커져서 박수영 사장처럼 4가 된다면 진짜 동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4 곱하기 4는 16이 되잖아요. 그쵸? 근데 4 곱하기 4에 16인데 여기서 자기 개발을 좀 한 친구를 만난다면 32를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프로젝트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일어나면 제가 4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10의 능력을 가진 이제 뭐 사회적 지위가 높으신 분들을 만나는 거예요. 예. 그런 다음에 직원들한테 배분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41이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일단은 직원들을 2에서 3으로 만들고 이분들과 곱하기를 또 할 수 있다면 그러면 120, 130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일을 더하기만 할 것인가 곱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눔에 대해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나누고 베풀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고 어떻게 보면 더하기와 곱하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핵심은 뭐냐면 일단은 일에는 순서가 있다. 일에는 순서가 있다. 그리고 어떤 순서냐면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내가 혼자 할 일과 같이 할 일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혼자 하는 일보다 같이 하는 일이 항상 선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진행이 되고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그 다른 시간에 짜투리 시간에 해야 된다. 왜냐면 내가 혼자 할 시간은 약속이 따로 필요한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그냥 혼자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같이 할 거는 약속이 필요하고 내가 먼저 해줘야 그 다음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레고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첫 블럭이 들어가야 두 번째 블럭을 낄 수 있듯이 그게 협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개발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한 칸짜리 블럭보다 두 칸짜리 블럭, 두 칸짜리 블럭보다 세 칸짜리 블럭이 더 많은 블럭을 끼워 맞출 수가 있다라는 거죠. 톱니바퀴도 마찬가지예요. 이빨이 한 개인 것보다 이빨이 두 개, 이빨이 세 개, 이빨이 네 개, 10개인 것들이 더 많은 톱니바퀴를 굴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톱니바퀴 같은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곱하기가 되는 거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그게 톱니바퀴가 큰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내가 작은 톱니바퀴라고 느낀다면 좀 더 부지런하게 일을 해야 될 거다. 그래서 두 번째는 자기 개발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런 일의 순서 맞게 내가 자기 개발을 해서 멘토와 함께 협업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협업의 기본은 뭐냐? 약속을 잘 지키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보다 앞선 사람 아니면 리더자가 하는 말에 대해서 귀 기울이고 그 사람들이 지시하는 사항이나 그 사람들한테 약속한 사항은 반드시 지키고 빠르게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항상 일에 있어서 앞서 나가는 사람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예, 오늘 교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